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생 정성으로 키운 손주 돌잔치 날, 한 달 동안 밤새 손수 만든 선물을 들고 갔는데, 며느리가 그거 구식이고, 요즘은 이런 게 안 통해요라며 내 정성을 한순간에 짓밟는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 충격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가족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던 그날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의 사랑 방식이 충돌하는 그 현장, 그 속에서 벌어진 칠순잔치 복수극과 그 이후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과 화해 이야기.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낸 감동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에 이런 오해와 상처로 마음이 아픈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박말자 여사와 며느리 서윤 씨의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가족 간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떻게 이해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박말자 여사는 올해 칠순을 맞으신 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살아오신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이죠. 매일 새벽부터 가족 밥상을 차리고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녀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 있었는데요. 돌잔치 날, 박말자 여사는 한 달 동안 밤새 수놓은 오색 비단 돌띠를 조심스레 들고 며느리 서윤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정성 들여 만든 한과와 약과도 들고 있었죠.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우리 손주 지우를 위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옛날 어머니께 배운 방식대로 한 땀 한 땀.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돌띠를 받아들고는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이제 구식이에요. 요즘은 다들 백화점에서 예쁜 옷 사 입히는데 굳이 이런 걸 왜 고집하세요? 이 한과도 언제 만든 거예요? 힘들게 만들 시간에 좀 더 실용적인 걸 하셔야죠. 박말자 여사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정성껏 만든 이 모든 걸 이렇게 무시하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윤은 한 발 더 나아가 돌잔치 상 위에 박 여사가 준비한 한과와 돌띠를 무심하게 테이블 구석에 던져 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사온 유명 브랜드의 새 옷과 인스턴트 케이크를 화려하게 내놓으며 말했죠. 요즘은 이게 대세예요. 실속 있고 간편한 게 최고죠. 그 말에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간 흘린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모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위해 온전히 쏟은 사랑이 무참히 짓밟힌 느낌이었죠. 어머님, 이제 그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복잡한 전통만 강요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윤은 냉담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박말자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한 달을 바친 그녀에게 돌아온 건 냉혹한 현실뿐이었으니까요. 돌잔치는 그런 냉기 속에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고 박 여사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박말자 여사는 며느리 서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밥도 목에 안 넘어가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참 똑 부러졌다고 했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깊이 찢어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박 여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단호히 말했죠. 잔치?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거야.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직접 상차림을 준비할 거야. 간편하게, 아주 실용적으로. 그리고는 정말로 스스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평소 박 여사가 절대 하지 않던 정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죠. 박 여사는 며느리 서윤이 늘 말하던 실용적이고 간편한 방식을 철저히 흉내냈습니다. 시장에 가서 대량 포장된 인스턴트 냉동탕국, 냉장 삼색 나물 세트, 공장제 불고기 양념팩, 마트표, 케이크와 일회용 접시까지.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가운 손길로 상을 차렸습니다. 생일 초도 케이크 위에 꽂지 않았고 국은 냉기가 가시지 않은 채 식탁에 올랐습니다. 서윤은 잔치날 테이블을 보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 아들 내외, 손자 몇 명만 초대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건 잔치가 아니라 그냥 편의점 도시락 아니에요? 그때 박말자 여사는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 너는 늘 말했잖니? 실용적이고 간편한 게 최고라고. 정성은 구식이라며? 이번엔 너를 위해 내 방식대로 해봤다. 어때? 편하지?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딱딱한 어조, 서늘한 미소, 그 안에는 분노, 배신, 자존심,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채 테이블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생일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싸늘한 음식과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박 여사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에는 제가 어머님께 배운 방식으로 한과를 만들고 싶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박말자 여사는 서윤의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문자를 본 순간 마음 한켠이 아릿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기에 박 여사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서윤은 예고도 없이 박 여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들뜬 얼굴, 그리고 손에는 빈 반찬통 몇 개와 마트에서 사온 밀가루와 꿀. 어머님, 오늘 하루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한과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박 여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문턱 앞에 가만히 서 있었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님의 시간을, 손길을, 마음을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돌잔치 날 그랬던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 말에 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쌓인 응어리가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와서 울고불고야? 내가 울 땐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였잖니? 문은 닫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엔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문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생일상으로 저한테 말하신 거죠. 그게 복수였다는 거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저 정말 미웠지만 이해돼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 말에 박 여사는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서유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와, 밀가루. 그건 너무 많이 샀다. 반은 돌려주고 꿀은 괜찮네. 자, 시작하려면 앞치마부터 입어라. 그 짧은 한마디에 서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부엌에서 처음으로 함께 한과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반죽 위로는 오래 묵은 응어리가 녹아내리고 새로운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은 손끝에서 천천히 단단해졌고 두 사람의 대화도 조금씩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옛날엔 한과를 왜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그냥 사다 먹는 게 편하잖아요. 박 여사는 그 질문에 잠시 반죽을 멈추고 멀리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다 먹으면 배는 부르지. 근데 마음은 공허해. 한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꾹꾹 눌러서 빚는 거야. 기다려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전해주는 마음, 다 담기는 거지. 서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려버린 건 단지 돌띠나 한과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다는 걸. 그땐 진짜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해 주신 줄. 박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몰라. 그때 나도 화가 나서 내가 싫더라. 지우 얼굴만 안 봤으면 나도 그날 집을 나갔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서툰 웃음. 그러나 진심 어린 웃음. 지금은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박 여사는 묵직한 손으로 서윤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야 어설퍼도 돼. 그래야 진짜 배워가는 거지. 주방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죽 속에선 여전히 고운 입자가 풀리지 않고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두 사람은 애정으로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말없이 지우를 안고 시어머니의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박 여사의 주름진 손을 잡았고 박 여사는 오래도록 그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린 가족이니까. 며칠 후 지우는 열이 났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서유는 허둥댔습니다. 초보 엄마의 불안함이 집 안 가득 퍼졌을 무렵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말없이 지우를 받아든 박 여사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고 작은 냉수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거칠지만 깊고 단단한 위로였습니다. 아이는 열도 울음도 다 품어줘야 해. 다 받아내고 다시 안아줘야 자식이 자라는 거야. 서유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그제야 처음으로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박 여사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서유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지우에게 직접 만든 조청 한 숟가락을 먹였습니다. 서유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기한테 단 거 먹이면 안 된다고? 박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조청은 내 시아버지 폐병 날 때 내가 밤새 끓인 거야. 기운 없을 때 한 숟가락이면 뼛속까지 따뜻해지지. 지우는 오늘 밤새 울었으니까 이거 한 입이면 돼. 그 말에 서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역사였고, 시간으로 쌓인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청을 한 입 먹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서유는 아이의 그 미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 그날 밤, 서유는 박 여사에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엔 저한테도 돌솥밥 짓는 법, 한과 만드는 법, 김장 양념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아니, 제가 다 적어둘게요. 나중에 지우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게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가족이 전하는 방식이야. 추석 아침 주방엔 달큰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고 창밖엔 고요한 가을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서윤과 박말자 여사는 마주 앉아 송편 반죽을 빚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레 반죽을 떼어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속재료는 이렇게 넣는 거 맞죠? 너무 많이 넣었나? 박 여사는 눈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넘쳐도 돼. 마음이 꽉 찼다는 뜻이니까. 서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삐걱이던 관계 속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함께 만들던 송편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둘 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울퉁불퉁함이 두 사람의 서툰 화해처럼 진솔하게 느껴졌죠. 주방으로 들어온 지우는 송편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만두야?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송편이야. 할머니가 어릴 땐 이 안에 콩이나 깨를 넣어서 추석마다 빚었단다. 지우는 엄마와 할머니가 만든 송편을 집어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우와, 맛있어.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서유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박 여사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나중에 더 잘할 거야. 내가 오늘 다 가르쳐 줬거든. 두 사람 사이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가 쌓이는 시간, 마음이 닿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가 풍기고 테이블 위에는 도라지나물, 동그랑땡, 잡채가 하나씩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명절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송편은 모양대로 복이 들어온다더라. 오늘은 복 많이 들어오겠네. 서유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정성 없이 만든 것과 서툴지만 마음이 담긴 것의 차이. 그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따뜻했고,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만든 명절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추석 저녁,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조용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서유는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큰 소리도 안 나고. 박 여사는 가만히 서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참 많이 바뀌었어. 예전엔 명절 전날이면 눈빛부터 닫혀 있었거든. 서윤은 멈칫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친 채 살아왔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땐 어머님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무서웠어요. 내가 뭘 해도 부족한 며느리 같았거든요. 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도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완벽? 그런 거 나도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가족 굶기지 않으려고 버틴 거야. 지금 와서 보니 나도 참 많이 모자랐더라.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송편 반죽하면서 진짜 좋았어요. 처음으로 그냥 엄마랑 딸처럼 같이 뭘 해보는 기분이었어요. 박 여사의 눈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그 어떤 사과보다 깊은 위로였습니다. 나도 그랬다. 오늘 너랑 나 진짜 가족 같더라. 짧은 정적 뒤 서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내년 추석에도 같이 만들까요? 그땐 제가 먼저 와서 준비해 둘게요. 박 여사는 대답 대신 남은 송편 하나를 집어 서윤의 앞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보다 그 한 조각의 송편이 더 깊은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실에 앉아 지우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여줄 명절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박 여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다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더라. 다음 날 아침 박말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마당 구석에 심어두었던 쪽파며 미나리가 이슬을 머금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풀떼기들도 참 말없이 잘 자라네 애쓴다 너희도. 그 말은 식물에게 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지난 세월 자신의 며느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늦은 위로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손수 쑥차를 끓여 서윤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항상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 먼저 주는 존재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박 여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 아이들 돌보느라 허둥대던 모습, 그리고 첫 돌잔치 날 뻣뻣한 웃음을 짓던 서윤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던 박 여사는 처음으로 내가 미안했구나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쑥차 잘 마셨어요. 향이 참 좋더라고요. 서윤이었습니다. 곁에 다가온 그녀는 말없이 박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 사이로 박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너무 어려웠어. 그냥 시댁이, 친정이, 며느리니, 사위니 그런 타이틀로만 생각했지. 정작 마음은 놓치고 살았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라는 말이 늘 무거웠어요. 맞춰야 한다는 부담, 잘해야 한다는 강박. 근데 어제 어머님이 송편 반죽 도와주시던
그 손길이 딱 가족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말로 다하지 못한 용서와 감사 그리고 이제라도 괜찮다는 묵묵한 다짐이 오갔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란 건 원래 매년 다시 배우는 거더라. 너도 나도 해마다 조금씩 더 잘하면 돼. 추석이 끝난 다음 날,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박말자 여사와 서유는 함께 마당에 나와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손을 뻗어 고구마 넝쿨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추석 지나고 나니까 뭔가 비어진 것 같아요. 몸은 고단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네요. 박 여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잎이 누렇게 진 고추대를 조심스럽게 뽑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쓸 때가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야. 가족이란 게 원래 좀 번거롭고 좀 따뜻한 거더라.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박 여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추석 전날만 해도 도망치고 싶던 집, 이젠 천천히 돌아오고 싶은 내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찬 바람에 날리는 마른 나무십, 그리고 두 여인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채웠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서툰 이해와 반복된 실수가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 그걸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년 명절을 다시 맞이하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추석, 누군가와의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 서툰 송편 하나라도 건네보세요. 말보다 깊은 용서가 거기 담겨 있을지 모르니까요. 잠시 멈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오래 기다려준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공감글을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혹시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할수록 이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